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절기입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. 그래서 그림쟁이 몸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. 예전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짧게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 아침에 선 연습을 해요. 왜냐면은 선 연습이 잘 되면 그날 여러 장을 그릴 수 있어서 돈을 조금 버는 거고, 선 연습이 잘 안 되면 몇 장을 못 그려서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예요. 애니메이션 회사 일이 좀 박봉이거든요. 그리고 기본급도 없는 회사에 다녔는데 종이 한 장당 몇백 원 이렇게 단가를 치다 보니까 많이 그릴수록 유리한 구조예요. 그래서 경력자일수록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당시에 한 달, 두 달, 세 달 일할 동안 돈이 월급이 한 20만 원을 안 넘는 삶을 살았죠. 그러다 보니까 빨리 느는 거가 제 관심사였는데 하루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. 전날 몸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볼링을 치러 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볼링공 무겁잖아요. 오른손으로 계속 치고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연필을 잡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. 참고로 이 애니메이션 그 동화 파트 일은 한 1mm 간격의 두 선 사이에 새로운 선 하나를 그려 넣는 게 동화 파트의 일입니다. 그러니까 1, 2, 3 세 장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. 그러려면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그 실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볼링을 신나게 쳤죠. 그날 잘 헤어졌고 다음날 출근했어요. 출근해서 항상 손을 풀거든요. 내가 오늘 그림을 그릴 만한 상태인지. 근데 선을 긋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. 그날 8장 그렸습니다. 단가가 한 700원 했나?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장 그리면 한 5,600원 되죠. 그렇게 한 3개월 넘게 20만원 이하로 돈을 벌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생활이 안 돼서 계속 그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. 그때부터 그림쟁이도 몸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.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그림을 쉬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. 불안해서,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아플 때는 좀 쉬세요. 빨리 나아야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이라도 건강해져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죠. 제 경우에는 타블렛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한 40분 정도면 팔이 저려옵니다. 팔이 저리면 그림을 더 그릴 수가 없죠. 이렇게 손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. 꼬집어도 안 아픈 상태. 그래서 예전에 저는 깨달았어요.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몸이 아니구나. 마감 시간 다가올 때 손이 저려서 더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이 일을 내가 쳐낼 수 없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림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.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.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.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살이 좀 있거든요. 내장에도 지방이 좀 있습니다. 간에도 있습니다. 건강에 많이 안 좋죠. 근데 활동은 잘 해요. 그냥 잘 안 움직이니까 지방이 좀 쌓인 건데, 제가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게 되면 팔이 저리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팔이 저려요. 근데 제가 단순히 살이 쪄서 저린 건지,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런데 핏줄 이렇게 통하는 곳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혀서 근육이 막혀가지고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. 마르신 분들도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. 댓글로 알게 되면 다시 영상 만들어서 다른 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왜냐면 제가 건강상의 문제인 거라는 판단이 들면 살을 빼고 계속 그림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,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내 몸이 그럴 수도 있겠다, 내가 남들보다 팔이 좀 잘 저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 못 그릴 수도 있겠는데, 그림을 업으로 못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그림쟁이들은 운동선수들 못지않게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몸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. 나는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사람인지, 아니면 내 몸은 그림을 그리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몸인지 알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. 난 너무 자주 아파, 혹은 장염이 너무 심해, 치질이 너무 잘 걸리는
몸이야. 치질 여행은 안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질이 걸렸습니다. 오래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그림 그린 거 정말 좋아했어요. 아, 팔도 저리지 않았네요, 생각해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엉덩이가 간지러워요. 이상하다. 더러운 얘기는 다 안 할게요.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갔고 치질 진단을 받았고 수술했어요. 아파요. 아무튼 그 이후로는 재발하지 않았는데, 계속 재발하는 몸이었다면 앉아서 뭔가 하는 일은 저한테 좀 적합하지 않은 일이겠죠.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반복적으로 그런 몸의 이상 신호를 느낀다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사람인지. 이건 슬픈 얘기 아니에요. 그냥 업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. 더 쉬면서 할 수 있는 일,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취미로 그림 그리자는 거죠.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.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니? 라고 했을 때 좀 뭔가 싫었어요. 왜냐면은 나는 그림쟁이가 될 거였으니까, 되고 싶었으니까. 그래서 취미라는 단어가 좀 나하고는 안 맞다, 나하고는 맞지 않는 단어였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직장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. 과장님, 오늘 너무 몸이 내일까지 무비 마감해야 서비스 오픈할 수 있어요. 일정들이 그렇게 돌아가는데. 아니면 내가 쉬면 다른 동료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. 프리랜서는 조금 낫죠.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취미 미술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. 그냥 오늘 아프면 쉬면 돼요. 물론 직장 일은 직장대로 해야겠지만, 제가 지금 지게차 앞으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, 지게차 일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죠. 구속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. 취미 미술러는 이런 겁니다. 얼굴이 좋아요. 저 보세요. 얼마나 좋아요. 어디 이렇게 그림 못 그려서 찡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. 여러분도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.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